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 6일 근무에 쉬는 날에도 빠짐없는 가족 나들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하루 종일 몸으로 놀아주고 자식들을 위해 온 힘 다하며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쉬며 일했습니다.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3순위가 되어 수십 년을 보내고 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죽어라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푸념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좀 크니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으며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50대 가장의 이 사연은 대부분의 50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5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 50은 숨막히게 달려온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요즘 50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부쩍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느끼는 불안함,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줄어드는 대인관계가 50대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50대를 목전에 두고 방황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30대의 형조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승하한 다음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다산이 한 일은 논어를 잃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살의 지천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흔들리는 50대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삶의 변곡점에서 흔들리는 중년 그리고 노년을 다 잡아줄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중년 노년에게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말. 첫 번째는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 질이란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문은 외면의 반듯함으로 겉모습을 말합니다. 공자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질이 먼저다. 그러나 다산은 문이 질에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역시 경건합니다. 다음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합니다. 겉모습에도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외모가 사회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은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주도록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와 무관하게 성공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며 외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매력적인 외모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남으로부터 선택조차 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 꽉 찬 내면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50세가 되기 전 40세의 나이는 불옥이라 부릅니다. 불옥이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종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50대가 되기 전부터 욕심에 의해 흔들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50대는 사회에서 웬만한 업적을 이룬 후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 끝에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깊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다사는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공공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공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사는 지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에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말로 인해 생깁니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으로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막상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날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50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중년일수록 더욱 탄탄한 인생이막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논어고금조에는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며 소인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사는 어제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사람, 즉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의 등급에,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의 등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문과 수양 역시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논어의 길을 묻곤 했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다사는 묻습니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50여 년의 삶을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워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50대는 준비할 것보다 돌아볼 것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전을 도모할수록 더욱 성공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참석한 50대 영석 씨. 그동안은 자녀 건강이 대화 주제였지만 최근에는 은퇴가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기업을 퇴사한 한 친구는 긴 여가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징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막상 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이를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한 선배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석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은퇴 이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재임하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67세의 철학자인 그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공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공허감은 간단히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허감에 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지요.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입니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꼭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50대들은 우스갯소리로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노년을 보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한 90대 노교수는 죽기 전에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율곡 이이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 이후에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때 총명함을 생각하라.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관계는 놀랄 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세 번째,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 40대에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네 번째,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다섯 번째,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충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는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땐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얻는 것이 있으면 이로움을 생각하라.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과 삶에서 공허한 50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일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마주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50의 지천명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노노의 가르침은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노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7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0이 되기 전에 무조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었을 때 존중받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가 되었을 때 익혀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움을 즐기세요.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배움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했던 공자도 호황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인생의 후반을 빛낼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브랜드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태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동안 도전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나 악기를 한각이 연주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해당이 됩니다. 은퇴 후에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 됐든 배움을 즐기세요.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는 50이 되어도 나이를 먹어도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50의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도 아닌 일이 큰일로 느껴집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해주던 세무신고도 스마트 기기 다루는 것도 혼자 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50대가 회사를 다니는 세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50에도 배움은 필요합니다. 세무신고하기, 스마트폰 다루기 같은 잡학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고구마를 오래 키우면 고구마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없던 강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지아의 정신을 키우세요. 공자는 논어의 일관성 있게 여지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지아는 어떻게 하지? 하고 궁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묻어갈 수는 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니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나만 모르고 있고 태물이 되어갑니다. 반면 어디서든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궁리를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여지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묻어갈 수 있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쓰세요. 다산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공자도 외면을 가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이 50. 아직 우리에겐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30의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책임감과 역할에 순식간에 세월이 흘렀으니 흔들리는 50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이 줄어든 50. 지금이야말로 일관성 있는 일을 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무엇을 하든 후회하는 60이 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옷이 비후를 준비하는 지혜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